40년 만에 동창회에서 만난 동창이 제 머리 위로 샴페인을 쏟아 부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호텔 크리스탈홀 정순여고 졸업 40주년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40년. 40해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동창회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두려웠으니까요. 57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 범죄수사대 팀장, 경정 계급장, 33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 그런 제가 여고 동창회가 두렵다니 우습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교실이 저에게는 아직도 가장 두려운 장소였으니까요. 호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익숙한 듯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어머, 혜원이 아니야? 이야, 오랜만이다. 너 완전 안 변했네. 거짓말. 저는 변했습니다. 아주 많이. 통통했던 몸은 말랐지만 탄탄해졌고 구부정했던 어깨는 펴졌고 땅만 보던 눈은 이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제 안에 무엇이 변했는지는. 저는 더 이상 책상 밑에서 주먹만 쥐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아 지금 들어온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윤지아. 4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에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아직도 이러네. 이 나이에도 그 이름 하나에 심장이 요동치다니.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완벽하게 손질된 웨이브 머리, 턱을 살짝 치켜든 걸음걸이, 마치 런웨이를 걷듯이. 어머, 다들 안 변했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고 웃음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단 하나도 안 변했구나. 지아야, TV에서 봤어. 너 완전 대박이더라. 건강식품 회사 대표라며? 진짜 성공했다. 동창들이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벌떼처럼.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물잔을 들었습니다. 침착해, 정혜원.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어머, 너 혹시 혜원이? 그녀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 가해자와 피해자이. 너 여기 있었어? 완전 못 알아봤잖아. 그녀는 제 앞으로 다가와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자리인 것처럼. 근데 넌 뭐해? 결혼은 했어? 결혼요? 네, 했습니다. 25년 전에 했고 남편은 작년에 퇴직했죠. 딸 하나 있고 작년에 대학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무원. 아, 공무원? 안정적이긴 하지. 그녀는 은근한 우월감이 깃든 눈빛으로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응, 안정적이야. 식사가 시작되고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야, 너 회사 직원 몇 명이야? 대박이더라. 어떻게 그렇게 키웠어? 윤지아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직원? 정직원만 200명. 판매원까지 치면 3,000명 넘어. 올해 매출만 500억. 주변에서 우아하는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잔을 들었습니다. 네, 500억 알고 있었죠. 그중 300억이 허위 매출이고 실제로는 노인들 등쳐먹은 돈인걸. 근데 지아야, 그 건강식품 효과 진짜 있어?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제품은 특허받은 거야. 암 예방에도 좋고. 거짓말. 제 오른손이 핸드백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조금만 더. 한마디만 더 해라. 술이 더 돌자 그녀의 입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그녀는 샴페인 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너무 쉬워. 공짜 건강검진 해준다고 하면 줄 서서 와. 거기서 건강에 대한 겁 좀 주고 제품 팔면 거의 다 사. 조금만 구슬리면 우리 사업도 다 시작하려고 하고. 특수공법? 맞긴 해. 근데 다른 데도 다 하는 거야. 그냥 말장난 같은 건데 그 말장난을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마케팅 아니겠어? 가격이 비싼 건 브랜드 이름값이지. 당연히. 몇몇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근데 지아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일부러 순진한 척. 그녀가 순식간에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단계? 혜원아, 너 아직도 세상 모르는구나? 요즘은 이런 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 합법이야, 합법. 합법?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전부 형법과 특별법 위반인데? 속으로 생각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넌 똑똑하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샴페인을 더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너희 기억나? 여고 때 누군가 과거 얘기를 꺼냈습니다.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우리 그때 진짜 재밌었잖아. 수학여행 때 말이야. 윤지아가 갑자기 제 쪽을 보며 웃었습니다. 맞다, 혜원이. 너 기억나? 뭐가? 네가 내 도시락을 빼앗은 게? 체육복을 찢은 게? 내 옷이 촌스럽다고 모두 앞에서 쪽준 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뭐가? 너 그때 도시락, 김치찌개 엎어진 거. 연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눈을 내리깔았고 몇몇은 황급히 주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거 진짜 웃겼어. 너 그때 울면서 닦았잖아. 울었죠. 그날 집에 가서도 울었고 이불 속에서도 울었고 거울 보면서도 울었습니다. 아, 그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하며 윤지아는 샴페인 병을 들었습니다. 야, 우리 추억 생각하면서 한잔 해야지. 그녀는 제 잔에 샴페인을 따르려다가 갑자기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차가웠어요. 샴페인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이마로, 뺨으로, 목덜미로 흘렀습니다. 드레스가 젖고, 핸드백이 젖고, 의자가 젖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어머 하고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지아는 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자네 따라주려던 건데 실수했어. 미안해. 어떡해? 근데 이러니까 옛날 생각난다. 그치? 네, 생각이 났어요. 정확히 40년 전 급식실에서 우유를 뒤집어 쓴 날, 화장실에서 영문도 모른 채 물벼락이 제 머리에 쏟아진 날, 졸업식 때 장난인 척 제 블라우스에 밀가루와 주스를 범벅시킨 날, 그때의 감각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냅킨을 들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백을 열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정 정혜원. 윤지아의 웃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너, 정혜원 네가 경찰이라고? 맞아.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윤지아 대표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동창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형사가 영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윤지아 씨, 다단계 판매법 위반, 유사수신 행위,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제 후배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윤지아는 그제야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혜원아.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샴페인이 아직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넌 나를 장난이랍시고 괴롭히며 자주 웃음거리로 만들었지.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40년 후,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비웃었던 내가 경찰이 되어 너를 잡으러 왔네. 어때? 지금도 날 보면 웃기니? 연회장은 고요했습니다. 동창들은 다들 너무 놀라 제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지아는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젖은 옷을 닦았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었죠. 40년 전 처음으로 괴롭힘이 시작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이어달리기 반 대표 선수로 제가 등 떠밀려 나간 날이었죠. 야, 정혜원 괜찮아? 응. 근데 너 때문에 우리 반 꼴찌했잖아. 미안해. 왜 하필 그 순간에 넘어지냐? 근데 너 넘어질 때 진짜 웃기긴 했어.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양호 선생님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체육복을 입고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혜원 때문에 꼴찌했대. 진짜 짜증나. 거의 다 이겼었는데.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밑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하지만 야속하게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반 전체 왕따가 됐습니다. 체육 시간마다 혜원이 빼고 팀 짜자. 아무도 저를 팀에 넣지 않았습니다. 3학년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 마지막 해였죠. 이제 곧 끝나 1년만 더 참으면 돼. 하지만 윤지아는 끝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졸업사진 촬영 날 모두가 교복을 말끔하게 입고 왔습니다. 저도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새로 다려준 블라우스, 깨끗하게 닦은 구두. 오늘은 예쁘게 나와야지. 사진 촬영 30분 전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윤지아와 마주쳤습니다. 혜원. 그녀는 한 손에 밀가루 봉지와 다른 손에는 주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 오늘 괜찮은데? 고마워.
근데 있잖아. 그녀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졸업사진인데 좀 기억에 남아야지? 그리고 밀가루를 제 머리와 블라우스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전 순식간에 밀가루로 뒤덮였고 곧이어 주스가 머리부터 흘러내렸습니다. 밀가루는 끈적하게 머리와 블라우스에 엉겨 붙어버렸죠. 깍, 미안. 근데 이런 게 추억이 될까 거야? 하하 그냥 찍으면 재미없잖아. 윤지아는 정말 신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윤지아의 옷과 머리는 깨끗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 대체 3년 내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3년 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터졌습니다. 그럼 너도 그렇게 찍으면 재미없겠네? 내가 밀가루 묻혀줄게 이리 줘. 제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지아의 반응이 정말 기가 찼습니다. 뭐야, 너 곧 졸업한다고 갑자기 큰 소리야? 하하 아이고 무서워라. 난 그냥 재미없게 찍을게. 너가 재밌게 해줬잖아. 정말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철면피일 수 있다니. 혜원아, 괜찮아? 달려와서 걱정해주는 착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윤지아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에서 전체 왕따가 되어버린 건 다른 반 아이들까지 알 정도였고 섣불리 제 편을 드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본인까지 왕따로 찍히긴 싫었을 테니까요. 저는 보건실에서 빌린 체육복을 입고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교복을 입었는데 저만 체육복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기만 할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을 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 경찰. 나는 경찰이 될 거야. 졸업식 날. 윤지아는 전교 3등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박수만 쳤습니다. 시기 끝나고 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연락하고 지내자. 동창회도 하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이 애들을 보지 않을 거야. 그로부터 40년. 저는 단 한 번도 동창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2019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님, 새 사건 들어왔습니다. 후배 형사 김민준이 서류 뭉치를 제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또 뭔데? 다단계입니다. 건강식품 회사. 또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들어온 사건 유형이었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라비에윤 라이프, 대표는 윤지아 57세입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 윤지아요. 꽤 유명한 사람인 것 같던데 TV에도 나오고.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피의자 윤지아 57세, 여 출신, 서울 정순 여자고등학교 혐의 다단계 판매법 위반, 유사수신 행위, 사기 등. 설마. 사진을 봤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성형을 해 많이 달라진 얼굴이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윤지아, 팀장님,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계속 보고해. 저는 감정을 숨기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해자 수 추정 300명, 피해 금액 추정 120억 원, 피해자 연령대 55세 이상 다수 120억. 피해자 진술 들어와 있어? 네, 일단 15명 확보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들을게. 네? 팀장님이 직접요? 민준이 의아해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후배들에게 맡기는데 이 사건 내가 끝까지 맡을 거야. 조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73세 김순자.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를 빼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게 제가 산 제품이에요. 건강식품 상자 10개. 라비에윤 프리미엄 효소 라비에윤 면역력 캡슐 라비에윤 관절 영양제. 하나에 얼마였어요? 50만 원이요. 한 달에 하나씩 먹으라고 해서 50만 원. 약국에서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할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프기만 하고.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2년 전부터요. 그때 동네 경로당에 사람이 와서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경로당, 무료 건강검진 차량, 어르신들, 혈압 혈당 검사 무료로 해드려요. 할머니들이 줄을 섰습니다. 검사 후
어머, 할머니 수치가 위험하신데요?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나세요. 저희 제품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공포 마케팅. 그리고 이어지는 말. 근데 이거 그냥 사시는 것보다요. 판매원으로 등록하시면 수익도 나오세요. 그냥 놀면서 해도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은 버실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죠.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화술에도 능하고 사기적인 기술도 있는 젊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권유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동네 친구 5명. 다 저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잃었어요. 얼마나 잃으셨어요? 3천만 원이요. 남편 퇴직금이었어요. 할머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님, 제발, 제발 그 사람 잡아주세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을 거예요. 반드시. 그날 하루, 저는 15명의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60대 부부, 70대 할아버지, 50대 주부, 교회 권사, 아파트 부녀회 회장.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을 꿨어요. 노후에 여유롭게 사는 꿈.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제 또래 7080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들의 얼굴에서 40년 전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급식실 구석에서 물만 마시던, 도시락을 빼앗기고 고개 숙이던, 주먹을 쥐고 참기만 하던 그 침울한 얼굴. 윤지야,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40년 전, 넌 교실에서 아이들의 도시락을 빼앗았지. 40년 후, 넌 사회에서 노인들의 노후를 빼앗고 있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부팀장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전부 말단 판매원들 선에서 끝나요. 그리고 효소나 영양제들이 말한 것만큼 특수 공법만 아닐 뿐 영양제는 맞아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쌀 뿐이죠. 잡아넣기엔 애매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증거가 약하다고. CCTV는? 회사 내부 CCTV는 모두 삭제돼 있습니다. 녹취는? 피해자 녹취는 있지만 대표 목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막혔습니다. 모든 게 막혀 있었습니다. 팀장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세요? 왜? 아까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동창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고 동창. 같은 반이었어. 그럼 혹시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나한테도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잡고 싶어. 감정적으로는 아니야. 증거로 정확하게 잡을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서 사건 파일을 펼쳤습니다. 윤지아의 사진. 40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 넌 성공했구나. 아니, 성공을 위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밟고 살고 있구나. CEO, 방송인, 강연자, 화려한 이력. 하지만 내가 아는 건 넌 40년 전에도 지금도 약한 사람을 짓밟는 인간이라는 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요. 왜? 윤지아 대표가 다음 주에 동창회 연다고 해요. 뭐? SNS에 올라왔어요. 정순여고 40주년 동창회.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윤지아의 인스타그램. 정순여고 40주년 동창회 초대 날짜 10월 12일 토요일 장소 호텔 크리스탈홀. 40년 만에 새삼스럽죠?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삶에서 많은 여유를 찾다 보니 순수했던 어린 시절 친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를 기억하는 우리 정순여고 친구들 있을까요? 있다면 우리 만나요. 동창생 여러분 제가 쏩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고 사는 이야기 나눠요. 사진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윤지아가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야, 윤지아 성공했어. 멋있어. 윤지아, 나 기억하니? 순이야, 너 여전히 밝고 당당하다. 그날 보자. 꼭 갈게.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동창회. 40년 동안 몇 번 없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 이번엔 가야겠지. 윤지아 너를 잡기 위해서라도. 며칠 후 메일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디자인된 카드. 정순여고 졸업 40주년 동창회 정혜원님을 초대합니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원아, 나 기억나? 지아야 윤지아. 우리 추억이 참 많다 그치? 꼭 와보고 싶어. 마이너스 지아.
추억? 추억이라고? 저는 그 메일을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 정순여고 동창회에 갑니다. 네, 팀장님이요? 네, 비공식 대면 수사.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혹시 알아보시면.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기회예요. 저는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방심합니다. 특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녹음하시려고요?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동시에 회사 내부 조사도 진행합니다. 영장도 다시 신청하고 계좌 추적도 강화하고 저는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고 졸업 앨범. 40년 만에 펼쳤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3반 단체 사진. 뒷줄 가운데 턱을 치켜든 윤지아. 앞줄 구석 고개를 숙인 저. 이제 다시 만나는구나.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이번엔 책상 밑에서 주먹만 쥐고 있지 않을 거야. 기다려라 윤지아. 2019년 10월 5일. 동창회까지 일주일. 저는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작전명 동창회. 민준이 웃었습니다. 작전명이 그대로네요. 심플한 게 좋아. 저는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목표 마이너스 윤지아의 자백 유도 마이너스 녹음 증거 확보. 방법 마이너스 비공식 대면 마이너스 술자리 활용 마이너스 동창이라는 신분 이용. 녹음기는 준비됐어? 네, 초소형으로. 옷에 달 수 있는 거요. 민준이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단추만 한 크기. 목걸이형도 있고 시계형도 있어요. 목걸이로 할게. 저는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이 목걸이가 증거를 담을 거야.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서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지아 회사 계좌 추적 결과입니다. 뭐가 나왔어? 유령 계좌 17개. 전부 노인 명의예요. 명의 도용? 추정입니다. 확인 중이에요. 금액은 총 80억. 전부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80억. 이 정도면 영장 나오겠네. 네, 법원에 재신청했습니다. 이번엔 가능할 것 같아요. 영장 나오는 시점은 동창회 전에 가능하겠지? 네, 충분합니다. 좋아. 하지만 체포는 동창회 현장에서 할 거야. 현장에서요? 응. 동창회에서 녹음 증거까지 확보한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본인 입으로 말한 녹취까지 있으면 재판 갈 때 그게 제일 세니까 내가 녹음으로 자백을 받아내면 그 즉시 너희가 들어와. 저희가요? 응. 호텔 1층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어. 회의가 끝나고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진짜 괜찮으세요? 왜? 그냥 표정이 안 좋으셔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민준아, 네, 40년 전에 누군가가 날 괴롭혔다면. 네, 그 사람이 지금도 똑같은 짓을 노인들 상대로 하고 있다면. 잡아야겠지?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잡으셔야죠. 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일 끝났어? 응, 피곤해 보이는데. 조금.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어? 동창회 가려고. 동창회? 당신 40년 동안 안 갔잖아. 응, 이번엔 가야 해. 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일 때문이야.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 무리하지 말고. 응. 그날 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지? 40년 만에 동창회. 화려할 필요는 없었지만 초라해서도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습니다. 괜찮네. 57세.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40년 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나는 책상 밑에 숨는 애가 아니야. 10월 11일 금요일 동창회 전날 마지막 점검 회의. 녹음기 테스트 완료. 영장 승인 완료. 대기팀 배치 완료. 비상 연락망 확인 완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민준이 물었습니다. 혹시 윤지아가 팀장님을 알아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럴 거야. 네? 당연히 알아보겠지. 같은 반이었는걸. 그럼. 그게 오히려 좋아. 경계를 풀게. 저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내가 약한 동창이라는 걸 기억하게 만들 거야. 그럼 괴롭힘을 또 당하실 수도. 괜찮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기니까. 10월 12일 토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헤어 메이크업 샵에 들렀다가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진정해, 정혜원. 넌 형사야. 베테랑 형사.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이야.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저희 1층 로비에 대기 중입니다. 알았어. 신호 주시면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메이크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크리스탈 홀.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층, 5층, 딩.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연회장 문이 보였습니다. 정순여자고등학교 40주년 동창회.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정혜원, 넌 할 수 있어. 문을 열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지하 지금 들어온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너 혹시 혜원이? 그녀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 식사가 시작되고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야, 너 회사 직원 몇 명이야? 대박이더라. 어떻게 그렇게 키웠어? 윤지아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직원? 정직원만 200명. 판매원까지 치면 3,000명 넘어. 올해 매출만 500억. 주변에서 우아하는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잔을 들었습니다. 술이 더 돌자 그녀의 입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그녀는 샴페인 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너무 쉬워. 공짜 건강검진 해준다고 하면 줄 서서 와. 거기서 건강에 대한 겁 좀 주고 제품 팔면 거의 다 사. 조금만 구슬리면 우리 사업도 다 시작하려고 하고. 특수공법? 맞긴 해. 근데 다른 데도 다 하는 거야. 그냥 말장난 같은 건데 그 말장난을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마케팅 아니겠어? 가격이 비싼 건 브랜드 이름값이지. 당연히. 몇몇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근데 지아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일부러 순진한 척. 그녀가 순식간에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단계? 혜원아, 너 아직도 세상 모르는구나?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치만 뉴스에서. 뉴스? 윤지아가 웃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지.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같은 비즈니스라도 사기 회사도 있고 건강한 회사도 있는 거야. 우린 후자고. 진짜 같은 가짜. 본인의 사기 수법을 그대로 말하는 그 오만한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그녀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어요. 너 40년 전이랑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때 맨날 당했잖아. 애들한테 도시락 빼앗기고 청소 대신하고. 애들? 그건 네가 그런 거지. 네가 주도한 거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당장 반박하고 싶었지만 녹음을 위해 꼭 참고 말했어요. 일단은 왜 그랬는지 알아?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왜 그런 건데? 네가 지금처럼 눈치 없이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못했지. 혼자만 생각 있는 척 쓰레기통에 잘 버려달라는 둥. 뭐? 그것 때문이었어? 몰랐어? 너랑 처음 대화할 때 네가 그러더라. 윤지아,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잘 버려줘라고.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애 별로 없었거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윤지아는 웃었습니다. 너같이 약하면 잠자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게 약한데 찍히면 세상은 더 심하게 굴어. 그래도 너는 좀 다른 앤가 싶어서 건드려봤는데 넌 자신을 지킬 줄 몰랐어. 점점 더 찍소리 못하고 만만하게 보였지. 근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힘에 놀리는 외모와 성격과 그에 따른 인기였지. 근데 지금은 우리의 힘과 계급은 돈에서 비롯되잖아? 지금은 네가 제법 할 말을 하고 사나 본데 내가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넌 나에 비해 굳이 따지면 사회적 약자에 가깝지. 그래서 네가 아무리 나한테 불법이다 뭐다 공격을 해도 내가 눈 하나 까딱 안 할 수 있는 거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니까. 그렇구나.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지. 너도 이제 알겠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돈 없으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줘. 그녀는 샴페인 병을 들었습니다. 자, 의미 없는 논쟁 그만하고 우리 추억 생각하면서 한 잔 더 하자. 샴페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잔에 그리고 제 잔에도. 혜원아, 너도 기분 풀고 받아. 그녀는 제 잔을 채우는 듯하다가 샴페인을 제 정수리에 쏟아버렸어요. 차가웠습니다. 샴페인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마로, 뺨으로, 목으로. 드레스가 젖었습니다. 어머, 미안해. 이번엔 진짜 실수야 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녀는 미안한 척 실수한 척하며 묘하게 입꼬리가 웃고 있었어요. 어쩜 40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마다 수군대며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이야 어떡해. 윤지아 좀 말려봐. 윤지아는 또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미안. 근데 옛날 생각나지?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응, 생각나. 40년 전. 급식실에서 우유를 뒤집어 쓴 날. 양호실에서 넘어진 나를 찾아와 비난하던 날. 졸업사진 날 밀가루와 계란 세례가 쏟아진 날. 그 외에도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냅킨을 들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내고 지갑 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정 정혜원. 윤지아의 얼굴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갑자기 싹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뭐야 이게? 혜원이 네가 경찰이라고? 그래 맞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지아 씨,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동창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서연, 그리고 2명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영장을 들고. 윤지아 씨, 민준이 말했습니다. 다단계 판매법 위반, 유사수신 행위,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을 꺼냈습니다. 윤지아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혜원아에게 지금 무슨 40년 전. 샴페인이 아직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넌 나를 괴롭히며 자주 웃음거리로 만들었지. 찰칵, 수갑 채워지는 소리. 40년 후,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비웃었던 내가 경찰이 되어 너를 잡으러 왔네. 어때? 지금도 날 보면 웃기니? 지아의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찰나였지만 얼굴이 벌개지고 수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죠. 연회장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아는 수갑을 찬 채로 외쳤어요. 혜원아, 잠깐만. 이거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왜? 너에 비해 사회적 약자한테 넌 왜 지금 애걸하는 거야? 쌍. 이런 미친년이. 네가 이런다고 내 위라도 된 것 같아. 형사들이 그녀를 연행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연회장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냅킨으로 얼굴을 다시 닦았습니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혜원아, 괜찮아? 난 괜찮아. 너, 진짜 형사야? 응, 진짜야. 난 오늘 지아 때문에 일하러 나온 거고. 그럼, 지아는 범죄자야. 합법을 가장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노인 300명을 직접적으로 속였고 간접적 피해자는 더 어마어마해. 허위 광고는 기본이고 불법으로 자금 세탁도 했어. 미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혜원아, 우리 정말 몰랐어. 지아가 그런 사람인 줄. 그리고 미안해. 그때 옛날에 우리가 모른 척해서 40년 만에 들리는 사과. 하지만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윤지아가 40년이 지난 후 이 정도일 줄은 다들 몰랐겠지.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땐 아니야 됐다.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어렸지만 분명한 방관자였고 몇몇은 방관자인 척하지만 방관을 넘어서 어느새 주동자인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어렸다 해도 제 입장에서 용서가 되진 않았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 혜원아,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다시 만나지 말자. 나 만나면 그땐 안 좋은 일일 테니까. 반갑다고 한 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고개를 들고 본 얼굴들이니까.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응. 녹음 잘 됐어요? 응. 완벽하게. 모든 게 끝났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샴페인에 젖은 드레스, 축축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당당한 승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40년 만에 통쾌한 복수를 끝낸 1층 로비에서 윤지아가 경찰차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나처럼. 저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들, 기자들, 그리고 변호사 5명을 대동한 윤지아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5명이었습니다. 후배 형사가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전부 대형 로펌 소속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해외에 빼돌렸던 그 돈으로 변호사를 샀구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차례대로 제출했습니다. 동창회 녹음, 계좌 내역, 피해자 진술, 회사 내부 문건. 하지만 변호인단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입니다. 회사 운영 중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이지 고의적 사기는 아닙니다. 불가피한 손실이라니. 300명을 속인 게 불가피한 손실이라니. 그리고 변호사가 윤지아를 봤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윤지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실무진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몰랐지만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흘렀고 고개는 깊이 숙여졌습니다. 몰랐다고?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저건 연기라는 걸.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 연기에 또 속지 마세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고 할머니는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고 동창입니다. 개인적 원한이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바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는 개인 감정에 의한 과잉 수사 아닙니까? 저는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해당 재판과 관계없는 신문입니다. 피해자 300명, 피해액 120억, 해외 도피 자금 80억. 이것이 제 감정입니까? 아니면 명백한 범죄입니까?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줄줄이 증언했습니다. 제 퇴직금 3천만 원을 날렸어요. 손주 학원비 보태려고 시작했는데 친구 5명을 제가 끌어들였어요. 미안해서 얼굴을 못 봐요. 하지만 변호인단은 계속 반박했습니다. 사업 구조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고.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윤지아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아무도 못 볼 만큼.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 여자는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2주 후 2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 복귀 후 피해 보상 계획이 있다고. 그리고 윤지아의 최후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사업을 하면서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또 속고 있다고, 저렇게 또 속고 있다고.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윤지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5년, 겨우 5년이었습니다.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5년? 겨우요? 120억을 속여 먹었는데? 이게 말이 돼요? 피해자들이 울었습니다. 재판장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돈은 어떻게 하냐고, 너무 가볍지 않냐고. 윤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변호사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5년이면 3년 반의 가석방 가능합니다. 모범수로만 지내세요. 윤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후배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5년이래요. 너무 가볍지 않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볍지.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해외 계좌는요? 못 찾았어. 아직도 80억이 어딘가에 있어. 그럼 출소하면요? 저는 윤지아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계속 지켜볼 거야. 2021년 11월 서울구치소. 윤지아가 수감됐습니다. 첫날 수의를 입고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번호로 불립니다.
수감번호 1847. 윤지아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식당에서 한 수감자가 다가왔습니다. 야, 새 죄수. 너 재벌이었다며? 그 돈가스 놔줘. 윤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반찬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급식실에서 도시락을 빼앗기던 정혜원의 모습. 윤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달라. 그건 어린애 장난이었잖아. 이 사람들은 범죄자고 나는 피해자야. 3개월 후 윤지아는 모든 갱생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심리상담, 직업훈련, 봉사활동.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요즘 지난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요.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윤지아는 연습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눈물도 적당히 흘렸습니다. 상담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수감자 윤지아, 반성태도 양호, 갱생의지 뚜렷함, 1년 차, 교도소 작업장. 옆자리 젊은 수감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언니, 나이가 어떻게 돼요? 58. 저는 27이에요. 언니 뭐 하다 들어왔어요? 사기. 저도요. 완전 억울해요. 젊은 수감자가 투덜댔습니다. 저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건강식품회사 사업자로 돈을 잘 버는 척 하면서 꼬시길래 저도 했어요. 라비에윤 라이프라고. 윤지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갑자기 망했잖아요. 제품도 제품 가격도 다 뻥튀기였던 게 밝혀져서 제 밑으로 아무도 사업자로 들어오지 않고 결국 대표는 감옥 갔대요. 저는 투자한 돈 3천만 원 날렸어요. 그래서 그 돈 메우려고 여기저기 빌리고 코인까지 투자했다가 다 잃었어요. 결국 못 갚아서 사기죄로 여기 들어왔어요. 젊은 수감자는 울먹였습니다. 다 그 회사 대표 때문이에요.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전 진짜 제품력 하나만큼은 믿었거든요. 윤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윤지아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애도 내 탓이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 애가 멍청해서 코인 투자로 더 날아간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사업을 했을 뿐이야. 합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윤지아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2년 차. 윤지아가 미용 자격증을 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취미삼아 다른 수감자들 머리를 잘라주기 시작했다더군요. 언니, 고마워요. 와, 언니 진짜 손재주 있는데요? 나중에 헤어샵 차리면 잘 되겠다. 윤지아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미쳤나? 나는 CEO였어. 다른 사람 머리나 만지면서 평생 살 순 없어. 3년 차 교도소 면회실. 어느 날 제가 찾아갔습니다. 윤지아는 최대한 수척하고 반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원아, 와줘서 고마워. 나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 미용 자격증도 땄어. 출소하면 작은 미용실 차리려고. 저는 윤지아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제 눈빛을 불편해 한다는 것을요. 잘 지내. 저는 일어났습니다. 혜원아, 잠깐만. 나 진짜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미안해. 40년 전 일 이제야 사과하네. 저는 가만히 다시 윤지아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또 선생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제 눈을 피했어요. 사과는 고마운데 난 그 말 믿을 수가 없어. 왜? 너라니까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지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들킬세라 억지로 웃었습니다. 야, 나도 이번 일 겪고 많이 변했어. 진짜야? 그럼 다행이지. 너를 위해서라도 네가 변한다면 좋겠다. 근데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네가 지금 과연 변했을까? 제가 나간 뒤 윤지아는 주먹을 쥐며 부들부들 떨며 분노했습니다. 4년 차 가석방 심사. 수감자 윤지아 모범수로 인정 가석방 허가. 출소일 2025년 9월 15일. 윤지아는 독방에서 미소 지었을 테죠. 작은 승리에도 우월감을 느끼는 그녀이니까. 2025년 9월 15일. 윤지아가 출소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구로구요. 구로구 원룸.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교도소에서 번 돈 전부였습니다. 윤지아는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작은 USB. 교도소 들어가기 전 은행 금고에 맡겨뒀던 것.
해외 계좌 정보 80억. 윤지아는 USB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감시 중일 거라고 판단하고 일단 숨죽이기로 한 거죠. 2주 후, 윤지아는 동네 조금 규모가 있는 헤어샵에 찾아갔습니다. 2-3명의 스탭들, 원장님 외에 디자이너 분들은 2명 정도 있는 헤어샵이었죠. 일 구하는데요. 경력 있어요? 아니요. 근데 교도소에서 미용 자격증 땄어요. 원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네, 저희는 전과자는 좀. 저는 억울하게 교도소 생활 한 거예요. 회사에서 저를 모함하고 제가 대표라서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어요. 시급 최저로 줘도 되고 스텝부터 시작해도 돼요. 제발 기회 한 번만. 윤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한 달만 해봐요. 감사합니다. 반면 그 소식을 알게 된 저는 미용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네요. 민준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렇네. 그래 보이네. 저는 화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한 달 후, 윤지아는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매일 새벽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손님들 머리 감기고, 청소하고, 커피 타주고, 완벽한 스텝이 됐고, 정상적인 사회인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VPN 접속. 하지만 로그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추적당할 수 있어. 대신 태국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방콕의 고급 아파트들. 조금만 더 참자. 1년만 더. 3개월 차. 어느 날 미용실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파마해주세요. 윤지아가 샴푸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길이 참 부드럽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도 가끔 이렇게 제 머리를 감겨주곤 했는데. 네? 우리 손녀가 다 크고 나서는 꼭 그렇게 한 번씩 이벤트처럼 그러더라고요. 참 착한 손주네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세상 떠났어요. 윤지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울대도 합격했었어요. 같이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러셨군요. 근데 실례지만 왜? 제가 건강식품 회사에서 사기를 당해서 손녀 등록금을 다 날렸어요. 윤지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라비에윤 라이프라고. 손녀 대학 보내고 독립할 때까지 생활비하려고 모아둔 5천만 원을 다 날렸어요. 이 세상에 저와 손녀단 뿐이었거든요. 그 뒤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할머니는 누운 채로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시며 닦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윤지아는 이때 처음으로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간 자기 삶의 결과를 마주하고 숨이 막혔다고 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샴푸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요. 선생님,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잠깐만요. 윤지아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자살이라니. 나 때문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변기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토할 게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아니야. 그건 저 할머니 탓이야. 그리고 손주는 원래 약하게 태어난 거지. 그런 일 있다고 다 자살해?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그냥 사업을 했을 뿐이야. 윤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미용실로 돌아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죄송해요, 할머니. 계속할게요. 그날 밤 윤지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누워서 흐느끼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상상 속에서 서울대를 입학했다던 그 손녀까지 계속 나타났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윤지아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1년만 더 참고 이 나라를 뜨자. 그럼 다 끝나. 6개월 차. 저는 감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더 이상 공적 인력을 배치할 수 없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윤지아 6개월간 이상 행동 없음. 성실하게 근무. 교우 관계 없음. 사설 탐정이 물었습니다. 어떡할까요? 계속 감시할까요? 주 1회로 줄일게요. 하지만 찜찜함은 남았습니다. 9개월 차. 윤지아의 헤어샵 스텝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고 월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지아 씨, 일 정말 잘해요. 원장이 칭찬했습니다. 윤지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3개월만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1년 차. 2026년 9월. 저는 사설 탐정을 불렀습니다. 윤지아 감시 종료합니다. 알겠습니다.
팀회의 때 저를 걱정하는 팀원들에게도 알려주었죠. 나 윤지아 감시 종료했어. 팀장님, 정말요? 응.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 진짜 갱생한 것 같기도 하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걸까? 정말 변한 걸까? 그날 밤 윤지아의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주변 CCTV 접근 기록 없음. 30일 연속. 윤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VPN 접속. 해외 계좌 로그인. 80억. 그대로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윤지아는 미용실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요? 고향에 일이 생겨서요. 갑자기 내려가야 해요. 아쉽네요. 지아 씨 덕분에 손님 많이 늘었는데 죄송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윤지아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 연기 끝.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일주일 후 윤지아는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태국 방콕행 항공권 1장. 편도인가요? 네. 팀원 중 한 명이 다른 사건 때문에 입국관리소 시스템을 확인하다가 발견했습니다. 팀장님, 윤지아가 태국행 항공권 예매했어요. 뭐? 다음 주 출국이요. 출국 당일. 인천공항. 윤지아는 체크인 카운터에 섰습니다. 여권 주세요. 네. 짐은 이게 다예요? 네. 캐리어 하나요. 탑승권 여기 있습니다. 윤지아는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성공이야. 저는 공항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출국장 들어갔어요.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쫓아가시게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비행기 안. 윤지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이륙하는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안녕, 서울. 안녕, 정혜원. 나 윤지아 새 인생 시작이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후, 태국 방콕. 윤지아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이거지. 이게 내 삶이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해외 계좌에서 5억 원을 빼냈습니다. 태국 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추적 안 당하게. 2주 후, 윤지아는 방콕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웃는 표정. 동창회 때 샴페인을 뿌리던 그 표정 그대로. SNS 새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올렸습니다. 캡션 내용은 새로운 삶, 새로운 나 이제 방콕을 접수한다. 한국, 서울. 저는 이름도 바꾼 윤지아의 새 인스타그램을 제보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윤지아의 얼굴.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고 비웃는. 민준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하시게요? 태국 경찰에 요주 인물이라고 정보 줘. 자료 다 넘겨주고 직접 가시진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서 합법적으로 살지도 모르니 당장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지만 이제 내 손을 떠났어. 걔가 어떻게 살든 태국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저는 사진을 닫았습니다. 내 생각에 어차피 윤지아가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시 죄를 지을 거고 결국 다시 내가 맞게 되겠지. 또 사기치고 또 잡히고 그러다 언젠간 또다시 스스로 몰락할 거야. 또 다른 피해자만 생기지 않도록 태국 경찰에게 연락해두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참, 불쌍한 인간이다. 6개월 후 태국, 윤지아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태국 부자들을 타겟으로 한 투자 사기. 한국, 이 부동산 투자하시면 1년 안에 2배 됩니다. 제 한국 인맥으로 특별한 정보가 있어요. 태국 부자들이 속아 넘어가고 잔고에 또다시 돈이 쌓였습니다. 윤지아는 태국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녔습니다. 역시 이게 내 삶이지. 1년 후 태국 경찰이 윤지아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지아는 발코니를 통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더 빨랐습니다.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윤지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국 뉴스. 태국에서 한국인 여성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 피해자 태국인 52명, 피해액 약 225억 원.
용의자 한국에서 사기죄 전과 있는 것으로 확인.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팀장님, 뉴스 보셨어요? 응, 봤어. 역시 팀장님 말씀이 맞았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태국에 피해자들이 생겨버렸네. 2025년 겨울, 태국 교도소. 윤지아는 철창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63세, 두 번째 수감. 이번엔 태국법으로 10년형. 교도관이 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식사 시간. 윤지아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또다시 4년 전 자신처럼.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한국, 서울.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고 졸업 앨범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3반 단체 사진. 뒷줄 가운데 턱을 치켜든 윤지아. 앞줄 구석 고개를 숙인 정혜원. 저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결국 평생 그렇게 사는구나. 도망치고, 속이고, 무너지고, 끝없이 반복하면서. 저는 제 사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난 달라졌어. 난 강해졌어. 더 이상 내가 두렵지 않고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길 만큼. 앨범을 닫았습니다. 상자 깊숙이 넣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뭐해? 정리 중. 또 그 앨범? 응. 마지막으로.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잊어. 응. 벌써 다 잊었어. 다음 달에 일본 여행 가자. 교토 어때? 좋아. 창밖을 봤습니다. 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저 멀리 태국 감옥에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 자유롭게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삶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고 했던가요? 제가 이겼습니다. 복수로 이긴 게 아니라 저는 저를 지켜냈으니까요. 이상 정혜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윤지아는 반성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자기 합리화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원님은 달랐습니다. 교실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소녀에서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엔 복수를 놓아줄 수 있는 진짜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어쩌면 악한 자에게 복수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악한 자는 언젠가 스스로 패망할 테니까요. 윤슬 사연극장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